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 발표를 기다리며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간밤에는 기술주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06% 하락하면서 19,47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6% 상승하면서 5,91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도 0.25% 상승하면서 42,00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더욱더 증폭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 역시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이번 주 다양한 경제 지표들 소화해낸 뉴욕 증시는 이제 작년 12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간 부문 신규 고용은 12만 2천 건 증가했는데요. 임금 상승률은 2021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해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4.6%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하락하면서 5,162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WTI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73.31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M7 종목들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큰 폭의 변화 없이 거래를 마쳤는데요. 애플은 0.2% 강보합으로 마감하면서 242.7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애플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알림을 요약하는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그 기능에서 가짜뉴스 알림을 배포한 것이 드러나면서 기술적 결함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0.02% 하락하면서 140달러 선을 겨우 방어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하락에 이어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거래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개장 초반부터 140달러 선까지 밀리면서 결국에는 140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52% 상승하면서 424.5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향후 몇 달 안에 직원의 1% 미만을 감원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아마존 0.01% 상승하면서 222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아마존은 광고주를 위한 새로운 인공지능 도구인 SQL 생성기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구는 광고주를 위해서 단계적인 지침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 오늘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610.72달러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한편 메타는 이 트럼프의 친화 정책으로 플랫폼의 규제를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이 브라질 검찰이 메타의 최근 미국에서 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남미 국가에서도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0.15% 상승해 주었는데요. 어제는 4% 넘게 내리면서 400달러 선을 하회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 임원진들의 임금이 과다 지불됐다라는 의혹을 해결하면서 법정의 합의 판결을 받고 오늘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은 0.79% 하락하면서 193.9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기각하도록 연방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서 8월에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베이입니다. 이베이 9.86% 상승하면서 69달러 선에 거래 마쳤는데요. 메타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베이의 상품 목록을 사용해서 테스트 중이라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9% 넘게 상승하며 52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소비자를 지역의 상품 픽업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인기 플랫폼인데요. 페이스북 구매자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서 이베이로 재연결됩니다. 메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구매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상품을 직접 보고 이베이에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경쟁사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던 이베이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노보노디스크입니다. 2.76% 상승하면서 8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UBS가 제약 대기업인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평가를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후에 주가 상승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는 여전히 유럽 제약에서 가장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이며 단기적으로 GLP-1 약물에 대한 높은 수요로부터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은행은 적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비만 치료제의 대표 약물로 여겨지지만 이 노보노디스크도 위고비를 출시하면서 바짝 뒤를 따라붙었죠. 최근 회사는 혈우병과 관련한 치료제의 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RMO라고 불리는 약물을 활용해 혈우병 치료제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40% 폭락했고 2024년을 17%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디슨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 10.18% 하락하면서 69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주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인 에디슨 인터내셔널이 지역의 주택과 인프라를 파괴한 산불 피해로 수천 명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떠나 피난을 가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하락으로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회사는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거래일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강풍으로 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화재 발생 6시간 만에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5.1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CNN은 순식간에 이 화재가 축구장 5개 규모의 면적인 2,900에이커를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이 LA 일대에 부는 국지성 강풍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관계자들은 12월 회의에서 인플레이션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느리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연준 의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더 명확해졌는데요. 회의록에는 트럼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민과 무역 정책의 변화가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최소 4번은 언급했습니다. 의사록에는 연준의 연간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 견고한 소비자 지출 속도, 안정적인 노동시장, 그리고 2024년까지의 GDP가 강력히 성장하는 점 등을 이유로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모든 참석자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향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8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결정 후 안개 낀 밤에 운전하거나 가구로 가득 찬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12월에 FOMC 회의와 연준 이사들의 연이은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간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 관세가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월러 이사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행사에서 추가 기준금리가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4.25에서 4.5%로 정하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도 2번으로 낮춰 잡았는데요. 월러 이사는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미증시를 낙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는 우리가 고용시장 악화를 막으면서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루는지에 달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월러 이사는 1월부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3월까지 상당한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발언을 했던 리사 쿡 이사의 경우 금리를 내리긴 하겠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죠. 일각에서는 이런 월러 의사의 발언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터빈 건설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풍력 발전 주식들까지 폭락했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의 말어라고 저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 에너지에 대해 가장 비싼 에너지다.
깨끗한 천연가스보다 몇 배나 더 비싸기 때문에 이 풍력 터빈을 짓지 않는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풍력 터빈은 재앙이고 미국 곳곳에 쓰레기를 버린다라며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이 분석가 더글러스 린달은 텍사스와 같은 대규모 공화당 주에서 풍력 발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친환경 기술 부분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강하게 비판해왔죠.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 이어진 이후 덴마크의 풍력 터빈 제조업체 웨르스테드는 주가가 약 7% 하락했습니다. 독일의 RWE와 노르덱스는 각각 2.46%, 6.4% 하락했고, 다만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 터빈 제조사이자 미국에서 상당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는 미국 해안에 설치하는 터빈이 자사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때까지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지난 7일 월가 분석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양자 컴퓨터의 도래 시기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양자 컴퓨터의 발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초기 단계의 양자 컴퓨터는 15년, 후기 단계는 3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며 아마도 20년을 선택한다면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까지는 20년은 걸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젠슨 황 CEO의 발언으로 관련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이온큐의 주가는 전날보다 41%,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는 44% 폭락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의 북극 지역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파상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를 막아내려는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방어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데 에텍의 그린란드 자치령 총리는 이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을 방문해 프레데릭 10세 국왕과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요. 최근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트럼프에 맞설 전략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트럼프의 그린란드에 대한 야망에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런 트럼프의 야망이 다른 모든 국가들도 갖고 있는 영토 확장의 욕망, 그중에서도 러시아의 야망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그린란드 방문 계획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알리며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